신비의 마이산, 신비한 기운이 많이 있다고 하고 봐도 일단 신비해 보이죠. 그리고 기도빨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고 어디에서 기도해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신비의 마이산에서 정말 기운이 좋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입니다. 신비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이 신비의 마이산, 마이산의 신비를 자연과학적 관점, 전통문화적 관점, 그리고 풍수지리적 관점으로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산의 모든 곳에 신비하고 좋은 기운이 있을까요? 이 마이산에도 좋은 기운도 있고 또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이산에 갈 때 어느 포인트에서 길을 받아야 마이산의 좋은 기운에 대한 길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학 교수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보면 말의 귀처럼, 말의 두 귀처럼 생겨있는 그런 산이죠. 지난 2025년 11월 30일에 동국대학교 GFCA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 및 우리 풍수답사팀이 신비의 마이산과 가위박물관 그리고 탑사, 은수사, 구룡, 쟁주영, 명당, 상이암까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마이산을 답사할 때는 보통 남부주차장 쪽에서 주로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먼저 첫 순서로 바로 마이산과 찰떡궁합인 가위박물관을 먼저 들려봤습니다. 이 가위박물관에 대해서는 가위박물관과 마이산 찰떡궁합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가위와 마이산이 생긴 모습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진행되던 것들, 현재까지 존재하던 것들을 단절시키는 의미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아주 찰떡궁합이지요. 우리 풍수답사팀은 전통문화적 관점,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풍수지리적 관점 등을 통해서 국내와 국외의 가장 좋은 흔한 말로 소위 명당, 혈자리 등을 찾아서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좋은 명당, 예를 들어 세도나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곳도 막상 가보면은 그렇게 좋은 기운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넓은 터 중에 좋은 기운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오늘은 마이산의 은수사, 탑사 이 지역에 좋은 기운이 있는 곳, 그리고 고드름이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역고드름 현상이라든가 100년 동안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비의 돌탑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그리고 풍수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좋은 기운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좋은 길을 받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마이산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 좋은 에너지가 뭉쳐있는 파워스팟 혈자리 9곳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마이산을 갈 때 바로 이 영상에서 알려주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서 길을 받는다면 건강과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위박물관을 먼저 관람하고 나서 남부주차장 쪽에 있는 타병제 쪽이 아닌 바로 뒤에 계단을 통해서 안마의봉과 순마의봉 사이를 지나 은수사 쪽으로 그리고 탑사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마이산 계단에서 현장 특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안마의봉과 순마의봉 사이 중간에 천왕문 근처 기가 좋은 곳에서 길을 받고 그 다음에 은수사에서 또 좋은 길을 받고 청실나무에도 좋은 기가 있을까, 특별한 기가. 그 다음에 탑사 및 신비의 돌탑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산. 이렇게 보시면 정말 하나의 그 익선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풍수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각각 그 모습이 다르듯이 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도 다르고
또한 내가 어떤 기운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산에 보여주는 모습에서 기도를 하거나 기원을 할 때 소원을 이루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익선관이 보이는 쪽에서 기도를 한다라면은 만약 어떤 걸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가 공무원 시험 혹은 진급이라든가 이렇게 명예에 관련돼 있거나 권력에 관련돼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룬다면은 이렇게 익선관으로 보이는 그 모습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마도 효과적일 겁니다. 마이산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쌍으로 암수 즉 남녀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산이 이렇게 가까이에 솟아났는데요. 일반 산과는 달리 여기는 저 밑에 호수 밑바닥 깊은 호수이 1억 년 전에 형성되어 있는 아주 호수 밑바닥에 그 퇴적암 이렇게 돌과 흙이 굳어져 있던 것이 6, 7만 년 전에 지층이 합해지면서 그 땅속에 있던 흙들 여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흙 바위 같기도 한 시멘트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한 흙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그 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마이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묘소요소의 상세한 내용은 바로 뒷부분 다음 현장 답사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우선 지금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순마이봉이 저렇게 보면 코끼리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암마이봉은 이렇게 크고 넓게 되어 있고 순마이봉은 뾰족하게 되어 있고 약간 적습니다. 보이는 모습에 따라 이렇게 암마이봉도 뒷모습을 보면 뭐 꼭 투구를 썼거나 아니면 뭘 뒤집어 쓴 아주 두툼한 모습 보이기도 하고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또 뭐같이 보입니까? 순마이봉이 두 아이를 자식을 껴안고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이것도 좀 설화들이 또 있습니다. 하늘에서 재짓고 쫓겨난 산신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가 터를 잡고 살았는데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남편 마이봉이 아내 마이봉에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승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천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면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는 아주 깊은 밤에 승천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암마이봉이 밤은 무섭고 싫으니까 좀 이른 새벽에 승천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둘이 좀 많이 다퉜대요. 이렇게 둘이 다퉜는데 여산신이 끝내 나는 밤이 너무 싫다고 새벽에 가고 싶다고 우기는 바람에 남편 신선이 오케이를 하고 마지못해 오케이를 하고 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승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슬슬 승천하게 산이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른 새벽에 기도를 왔던 아낙네가 이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부정을 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서 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부부가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우겼다고 했는데요. 남편 산신이 아내 산신의 고집 때문에 승천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자식도 뺏어서 이렇게 끌어안고 암마이봉을 발로 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암마이봉은 약간 뒤돌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이 되고요. 순마이봉은 화가 난 모습으로 두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설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워낙에 신비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화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차차 현장 영상에서는 하나씩 설명해 나가지만 마이산의 모든 기운은 이제까지 있던 것들을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순리에 맞게 때에 맞게 기다려서 간다기보다는 즉 깊은 땅속 음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걸 넘어서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것, 즉 바로 하늘의 뜻을 먼저 급히 하늘이 내려주기 전에 먼저 쫓아가서 하늘의 뜻을 받거나 아니면 하늘이 내려져 있는 그 뜻을 조금 더 치고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산입니다. 그래서 마이산은 뭔가 내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매우 불만스럽다. 내 운명을 뭔가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마이산에 와서 한번 기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타병제 쪽에서 바라본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위박물관에서 출발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서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마이봉의 중간입니다. 제가 서 있는 부분이 암마이봉과 순마이봉, 그러니까 암수를 부를 때 덩치나 형체 모양을 보고 많이 부르긴 합니다. 앞마이봉이 좀 더 두툼하고 뒷마이봉이 뾰족합니다. 체격으로 치면 앞마이봉이 좀 더 크지만 형태 모양이 순마이봉이 좀 더 뾰족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동쪽과 서쪽을 음양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순마이봉은 동쪽에 있고 앞마이봉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보통 양을 의미하고 서쪽이 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양도 모양이지만 아마 방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바로 동마이봉과 서마이봉, 순마이봉과 앞마이봉 사이 기가 가장 강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계시면 좋은 교를 받게 되지요. 자, 이제 풍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의박물관에서 마이산 그 계단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시다. 여기서는 지금 마이산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이잖아. 마이산에 안 보이는 요것만 잠깐 보여. 지금 여기서 카톡방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자, 따라서 마이산. 마이산은 왜 마이산이라 아까 저기 얘기했는데 못 드신 분들 있으니까 왜 마이산이라고 했다? 말에 귀를 닮았다 해서 마이산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상징성을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산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에요. 이렇게 쌍봉이 있는 곳은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초청받아서 학술대회를 했던 그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청리움, 장락산과 보리산이 높이까지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그거는 이제 같이 있는 쌍둥이 산이고, 이 산은 흑산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원래 바닷물 내지는 연못이 호수였던 곳이 오랫동안 밑에 쌓였던 것이 땅이 합쳐지면서 튀어나왔는데 그 튀어나온 것이 굳어져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흙과 바위, 돌이 섞여서 된 게 마이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산의 정체는 실체는 흙입니까? 굳이 따진다면 바위입니까? 섞여 있지만 바위 같은데 완전 바위는 또 아니야. 그래서 뭐냐? 큰 바위돌들을 머금고 있는 굳은 흙인 거예요. 약간 독특한 흙입니다. 그래서 기가 일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럼 이 안에서 이 위에서 잠을 자고 살면 몸이 좋을까 나쁠까? 그건 오히려 기운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 마이산이 옛날 이름이 서다산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서다산, 서쪽에 있는 좋은 기운이 많은 산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또 용출산, 용이 아니라 솟아오른다 기운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속금산이라고 불렀다가 속금산이라고 해요. 솟금산이라고 해요. 자, 솟구친다 해서 바위를 오행해서 금이라고 해요. 금 기운이 솟구친다 해서 솟금산이라고 했다가 또 이성계하고 이제 신화가 연결되니까 여기가 바로 이성계가 몽금척, 금척을 받았다는 신화하고 연결되는 곳. 전주희 씨의 이 조선의 건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주희 씨가 이자가 오얀이에서 이거를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오행의 금기운 때문에 금공목을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금을 묶어놓는다 해서 속금산이라고도 하고 솟아오른다는 솟금산이라는 얘기 듣다. 그러다가 이방원이쯤 와가지고는 이미 왕이 됐으니까 이제 풀어놓자. 이방원이가 이미 왕이 됐으니까 풀어놓자 해서 풀어놨는데 여기는 사실은 하늘로서 치고 올라간다는 자체가 이 기운이, 즉 이건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잖아. 이 기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이산은 시대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계절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현재 이거는 꽃피는 봄의 마이산입니다. 봄의 마이산은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다 보니까 돛대처럼 보인다 해서 돛대봉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름의 마이산은 이렇게 초록인구에서 무슨 마치 용의 뿔처럼 솟아났다 해서 용각봉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가을의 마이산은 말의 두 귀를 닮았다 해서 바로 마이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겨울에는 붓끝 같다고 표현해서 바로 문필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얼음이 거꾸로 역구름이 성성된다 했잖아요. 즉 물을 떠놓으면 밤새 물이 그 물 중에서 그릇에서 물이 하나 위로 하늘로 솟구다 오릅니다. 이게 바로 역구드름인데요. 이 역구드름은 급격하게 물이 얼을 때
바로 이 그릇에 물을 떠놓거나 그릇이 딱딱한 테두리가 있을 때 물이 얼게 되면 물은 이 가장자리부터 가운데로 얼어갑니다. 갑자기 물이 얼게 되면 물은 팽창을 하는데 이 가의 부분들이 이미 얼어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이 미처 얼기 전에 이 팽창한 물이 그 틈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계속 얼다 보니까 마치 보기에는 밑에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얼마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하필이면은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역성, 즉 역천, 바로 깊은 음에서 양으로 치고 올라가는 역천의 기운을 의미하는 이런 마이산에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역고드름이 있다는 이 자체는 어찌 보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이산에 솟굴러 오듯이 이 의미는 뭐냐? 하늘에서 땅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미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발이 잘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힌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걸 받지 않고 땅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순리다, 역이다. 그래서 이성계 역성하고 고려를 망한 게 연결된 건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원도 사실은 역성 중에 하나잖아. 이해하죠? 그래서 이방원도 여기 와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는 모든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하늘로 빨리 올라가. 어떻게 치면은 빨리 올라간다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갑자기 생명을 다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적절한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늘에 바로 쏴 올려줘서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많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 명소에는, 명당 있는 기운에는, 전체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많다. 전체 공간에는 나쁜 기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기운은 거의 10% 이내만이 차지하는 거예요. 기운으로 치면. 그런데 3%, 5%, 심지어는 1%, 2%, 3%, 5% 이렇게 전체 공간에 조금 차지하지만 그 안에 작은 좋은 기운이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가는 좋은 기운이 많은 곳 중에서도 진짜 기가 뭉친 곳을 찾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서 다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주는 장소에서 이제 기를 받아야 돼요. 기를 찾는 것은 도를 통한 분은 딱 보면 느껴요. 그렇죠. 우리는 도를 통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손으로 조금 느끼긴 하지만 우리가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엘로드라는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통해서 그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길을 찾아보고 그 포인트 자리에서 잠시 길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여기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앞마이봉, 순마이봉이라고도 부르고 모마이봉, 부마이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넓은 겉보기의 그림에서 볼 때 좀 뾰족한 것을 순마이봉이라고 하고 약간 두툼한 쪽을 앞마이봉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앞마이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687.4m라고 하고 순마이봉이 681.21m라고도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약간은 높습니다. 그럼 암수라는 기류는 우리가 양과 음인데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마이봉이 음과 양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 모든 것들은 다 음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태극전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음양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양의 조화로운 기운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잘 기운을 받고 가면은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잘못 받고 가면은 부부 사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부부 사이가 또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는 좀 애매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음과 양은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순마이봉이 잘못됐다. 음마이봉이 잘못됐다. 등치가 보면은 앞마이봉이 좋으니까 이거는 여자가 등치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기에 따라 투구바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장군 같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풍수는 하나의 상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 하나만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산으로 솟구쳐 올랐다는 것은 일단 지나친 양기운이 강하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눌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여기 탑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요 축선 지금 절 보면은 저 순마이봉에서부터 능선이 내려오지, 이 능선이 연결되지, 다 이 축선으로 쭉 쓰세요. 처음 오신 분들 애매하면 내가 증명시켜 드립니다. 많이 해봤을 테니까 좀 이따 여러분들께 해주면 돼. 옆에서 주변에. 자, 그리고 쓰려면 이 옆으로만 써. 양 옆으로, 제 옆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양옆으로 서도 되고, 앞뒤로 써. 앞뒤로. 거기 밟지 말고. 예. 여기서 이 앞에 서도 됩니다. 설명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마이 따랐다. 마이산. 이 마이산이 버스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말의 귀라고 한 이유가 꼭 말의 귀만 닮았냐라는 개념의 측면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 양귀가 워낙 크게 솟구친다는 의미인데, 12띠 동물 중에서 양귀가 가장 강한 동물이 뭐다? 말. 양귀가 가장 강한 동물이 말이다. 그래서 그 말의 개념, 그 말의 상징성이 바로 양귀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굳이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꼭 말귀 닮기도 했지만 따르기를 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강한데, 문제는 다듬어진 정제된 에너지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거칠은 에너지다. 상당히 거칠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암수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했듯이, 우리는 이제 풍수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기복적인, 기도하는 기복적인 측면이 있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K풍수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예측을 해나가지만, 우리가 해설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서를 담아요. 이렇게 독특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안 한다? 바로 부여하는 속에서 마음이가, 누구든지 와서 잠깐 여기 오면 아들 낳기를 바란다면 딴 데보다 효과가 더 있겠다, 없겠다? 양기운이 강하니까 효과는 있는데, 잘못하면 너무 거친 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리고 쉽게 말해서 또 조금, 우리 신랑이 힘을 못 쓴다.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 가능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 신랑이 너무 무리하게 막 움직이고 다니는데 여기서 기도하면은 아예 그냥 이건 애매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암수란 개념도 우리는 외형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순마이봉인데, 얘가 골이 패여 있잖아요. 골이 이렇게 골이 있으면 이게 양이다, 음이다. 이건 또 사실은 음인 거예요. 만약에 형체로 친다면 음마이봉이 형체가 더 좋고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형체로 친다면 암마이봉이 약해. 그래서 그걸로 친다면은 이쪽을 또 음이라고 표현하고 저쪽을 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 멀리서 어떤 데 보면 코끼리처럼 보이고, 아까 오면서 어떤 분은 스핑크스처럼 보이고, 암마이봉의 뒷모습을 보면은 장군이 걸어간 모습 같다 해서 그걸 또 양으로 보기도 하는데, 모든 것들은 풍수의 기존 전통 풍수는 내가 어떤 걸 바라볼 때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나한테 그 기운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운을 내가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저걸 볼 때 장군으로 생각하고 아들이 장군 되기를 기원한다면은 그냥 기원하는 것보다 나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암마이봉이 덩치가 좋으니까 뭐들 보면 투구를 쓴 것 같거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가 장군 신급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뾰족한 모습은 문필봉이라게. 무슨 따라합니다. 무슨 봉? 문필봉. 그럼 학자야. 그래서 우리 애가 고시패스에다가 기도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기도한다고 합격한다, 아니다, 그건 아닌 거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끌어당기는 역할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기도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는 것과 그것 갖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질문: 명당에 못 쓰면 부자 된다, 안 된다? 명당에 못 쓰면 부자 된다, 안 된다? 처음 온 분들 하면 된다고. 우리 문적 사람들 안 돼. 명당에 못 쓴다고 부자 되면은 부자 안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명당에 못 쓰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풍수의 개념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한번 내려갑니다. 저희가 지금 저쪽 따라다 봅시다. 순마이봉, 암마이봉. 이거는 형체를 보고 암수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근데 가장 기본은 생식이에요. 그리고 양의 개념을 찌르는 모습이 양인 거예요. 음은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이쪽 순마이봉이 뾰족하기 때문에
그게 양으로 불린 거고, 안마의봉이 약간 두툼하다 보니까 음으로 불린 현상인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운이 음양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치고 내려갑시다. 저 돌이, 큰 돌들이 붙어 있다가 북쪽과 남쪽인데, 북쪽은 어둡고 남쪽은 햇빛이 들면 따뜻하겠지. 오랫동안 이렇게 겨울이 됐다 여름이 됐다 하면서 저것들이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돌이 떨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내려간 돌을 가지고 이감룡 처사가 쌓은 게 돌탑인 거고, 이것들은 다 타포니 현상이라는 거지. 안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깊은 물 속에서 암석이 섞여서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흙이 됐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타포니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이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포니 현상은 뭐냐? 이렇게 흙 속에 흙과 돌이 섞여서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특히 따뜻해졌다 추워졌다가 반복하면서 그 잡아당기는 힘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로 남쪽이 햇빛을 받았다 추웠다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바로 마이산도 남쪽에 이런 타포니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이런 산들은 양기가 강한데, 강하다는 게 좋은 기운이 강한 거야, 너무 강한 거야. 너무 강한 걸 정제시켜주는 걸 우리는 비보라 했다. 비보. 그 비보를 한 것이 돌탑인 겁니다. 이따 가면 그 돌탑의 비보를 느낄 수 있고, 여기 보면 저기 마이산 산신각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또 산신당이 있습니다. 의미가 여기가 상당히 많이, 그런 의미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산신의 의미를 더 깊게 주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자체가 작은 이성계가 여기서 그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음을 잡고 세웠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 해서, 이 은수사에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몽금척도. 뭡니까? 몽금. 그러니까 저 금척을 받았다. 금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저 전쟁에서 이 왜구를 격퇴시키고 이렇게 남원에서 왜구를 대처시키고 올라오다가 은수사에 들렸는데, 은수사에 와보니까 내가 꿈속에서 산신에게 금척을 받은 그 지형이 여기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금척은 금으로 된 자를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의 그 박혁거세의 아레스타나고다 이렇게 우리 신화가 있잖아. 근데 이성계쯤 오면은 그 신화를 쓰기가 너무 애매하고, 왜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있으니까. 그럼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꿈속에서 금척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필이면은 왜 마이산일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산이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솟구치면서 하늘의 그 안테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는데, 어떤 기운이다?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기존의 천령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성의 개념이 있다고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옛날부터 좀 부담스럽게 느낀 거고, 그 역성의 개념을, 자, 왕이 되고 나서는 역성 개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서 그 눌러놓은 게 돌탑이야. 그게 이감룡 처사가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왕실에서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감룡 처사가 혼자 했을까 아니면 이성계나 이쪽 이런 의미하고 같이 의미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클까? 전자 후자? 후자가 큰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진짜의 그 의미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순마이봉 앞에 보이는데, 이것이 은수사의 대적광전입니다. 은수사에는 이렇게 무량수전하고 대적광전이 같이 있죠. 좌우쪽으로. 현장에 거의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께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은수사 쪽을 이렇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은수사를 간략하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상원사란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숙종 무렵에 폐허가 됐다가 다시 암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정명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명에서 이 명자는 이 1월, 1과 월로 합쳐진 거다 보니까 이것이 1월이라 해서 음양을 나타내고, 정자는 바를 정자가 오획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획이라는 동양의 전통 사유체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태극전이라는 이름까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은수사라는 이름은 1920년 이주부란 분이 정창을 하면서 은수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의 유래는 태조 이성계가 은수사에 와서 그 샘물을 마셔보고 정말 은처럼 맑다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은수사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수사에는 국내 최대 크기였던 법고도 소장되어 있고, 이 법고가 소장되어 있는 울타리에 바라보기에 우측 4분의 1 지점에 그 앞에 바로 상당히 좋은 혈 기운이 하나 뭉쳐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길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적광전과 무량수전 두 곳이 있는데요. 무량수전과 대적광전에 주 부처님이 계신 그 축선, 일직선상에는 상당히 좋은 기맥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앞자리에 주불이 모셔있는 그 앞자리 축선에서 잠시 있다 오시면은 상당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마이산 줄사철 군락이 있고, 또 하나는 천연기념물 386호인 은수사 청실배나무. 이 청실배나무에 좋은 기운이 있을까 없을까? 현장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수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386호 청실배나무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실, 배가 청매실처럼 배가 색깔도 약간 푸르름하고 좀 작습니다. 근데 맛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청실 배나무를 만지면 기운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증명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 나와봐. 확인해 보고 싶다 와봐요. 누가 확인하고 싶어 오늘 처음 들어. 자, 우리 여기 봅시다. 자, 이 선생님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밖에서 힘을 줍니다. 이렇게 힘을 손에 이 힘을 느껴봐. 그리고 저걸 만지고 자, 만지고 다시 힘을 줘봐. 그 힘이 어떤 거 봐. 어때 본인이? 어때? 자, 놔봐. 저 손을 놓고 빠져. 아 진짜? 진짜 잡아봐. 본인도 힘 줘.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볼 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줘. 최대한 힘을 줘. 이 힘을 느껴. 그대로 한 손을 잡아. 느껴. 힘 줘. 이 힘이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놔봐. 이해하시겠지? 오. 자, 이게 질문. 은수사의 이게 청실배나무 이성계가 심은 배나무라 기운이 있는 거다? 아니면 모든 나무는 기운이 있다? 모든 나무는 기운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기운이 있는 거지. 단지 기운이 더 있고 덜 있고가 있는데, 여기 위치상 이 나무는 일반 나무보다 기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무를 한번 잡아주면은 실제 내 몸속에 있는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지기, 땅의 기운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이 회장님 손 줘봐. 네. 그 놓고. 네네. 이걸 딴 사람 들고 있고. 네네. 자, 들고 계세요. 잠깐 들고 있고. 한 손으로 이걸 잡어. 네. 한 손을 줘봐. 저 손을. 네. 이 힘을 줘. 받아 손을 놔. 힘 줘. 와. 다시 확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기운을 잡고 네. 에너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자, 참고로.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잡으면 기운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기도 들어갑니다. 이거만큼은 아니래도 모든 나무는. 물론 이 청실 배나무는 좋은 기운이 지나간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좋은 에너지가 많이 있지만, 모든 나무들은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나무, 집 앞 산에 가서 나무에 손을 대고 잠시 이렇게 명상을 해주면은 밤에 쌓여있던 노폐물, 탁한 기운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나무의 좋은 기운, 땅의 좋은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접지의 역할도 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건군 풍수 문중에서 행하고 있는 좋은 기운을 받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관리의 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마이산 탑사 대웅전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게 천지탑이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천지탑, 그리고 1월탑부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탑들이 80여 개가 현재 남아있다 합니다. 처음에는 이감용 처사가 108개 정도를 쌓았는데 현재는 80여 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방탑, 천지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운데 계신 주불이 정중앙, 거기가 크로스되는 혈처의 정수 모셔져 있고, 이 앞에 기운이니까 이 앞에까지는 기운이 좋고 저 뒤에도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저 주불 뒤에도. 근데 포인트는 저 주불 자리. 저는 석가모니 붙이는 건가? 관세음사. 여긴 마이산 탑사 대웅전인데요. 마이산 탑사 지역에 여러 군데 기운이 뭉쳐져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즉 소위 혈자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좋은 기운이 뭉쳐져 있는 곳이 이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세 분 중에서 가운데 계신 부처님 주불이죠. 이 주불 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운이 뭉쳐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일종의 명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통 풍수지리의 명당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진 않지만 하나의 명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 탑사 지역에 여러 곳, 즉 기운이 뭉쳐져 있는 혈자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기운이 여기 주불 자리가 있고 저 위에 있는 천지탑 혹은 일월탑이란 탑이 있죠. 이 탑들의 중앙 포인트 자리가 바로 이렇게 기운이 뭉쳐져 있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은 사실 부처님 계신 주불 자리에 있을 때 일월탑이나 천지탑 중앙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기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주불이 계신 곳 앞에 부분, 즉 그래서 기도하고 절할 때도 주불 정면에서 거기서 기도를 할 때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밖에도 여기는 저 대웅전 앞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바로 낭떠러지가 되죠. 바로 이 공간에도 즉 바로 이 대웅전 앞에 있는 그 공간, 그 주불 바로 앞에 공간도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은 종으로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 횡으로 움직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종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기운이 좀 더 중요한 주 기운인데요. 바로 주불 자리를 통해서 그 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주불 앞에 그리고 일월탑이나 천지탑들의 그 포인트 자리 앞쪽으로 이렇게 쭉 앞뒤로 그 공간들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있게 되면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들어갈 수가 없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그럼 됐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현재 이 탑선에서 이 탑선이 여기가 혈자리예요. 혈처 여기가 이 줄로. 그리고 좌로 간 혈처는 저 꼭대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중앙인데 궁금한 거는 요 기운과 저쪽도 기운이 움직이냐가 이제 궁금한 거야. 그래 가보려는데 여기는 못 가니까 저 뒤로 돌아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럼 내가 볼 때는 저쪽에 자리가 혈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 한번 가보자고 위해서. 오케이 됐네. 쌍기운이 움직여. 오케이. 그 뭔 얘기냐면은 요 줄과 요 줄 두 줄기 기운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현재 어떻게 이 산의 기운이 여기서 오는구나 이게. 이 사실은 그렇지 소나무가 있는 저 두 줄기야. 이쪽 이 산에서는 기운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산 기운과 산 기운 사이에서 기운들이 와 지금. 이쪽에 나무가 굵직하게 이렇게 오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오는 기운이 좋은 건 없어요. 실제 저쪽은 기운 좋을 수도 없고 흙도 아니다 보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절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한번 길을 보려고 한 거니까 여기가 뒷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이 뒷산에서부터 기운이 두 줄기가 내려와서 이 두 줄기 기운이 내려가는 축선에 이 돌을 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밑에가 전체 모였을 때 설명할게요. 전체 모였을 때. 그래서 다행히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가는 통로에서 그러니까 기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옆으로 딱 크로스 되는 지역에 지금 탑을 싼 거예요. 정 포인트에.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포인트 두 개가 혈처인 거예요. 혈처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내려가서 저 밑에 그 아까 저 탑사도 탑사 있는 가운데 주불 자리도 기가 막히게 철트를 맞춰 싼 거고.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데서 수련할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도 우리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고, 기가. 그리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혈처라는 것. 그리고 이걸 싼 진짜 이유는 이 좌우에 너무 강한 역성의 기운을 거꾸로 눌러주고 조화를 맞추려는 개념이 더 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작은 거지만 이게 하나만 우뚝 서 있을 때하고 옆에 쫙 펴놓으면 기운들이 낮아지는 개념이 들어가잖아. 이게 작은 것. 어떻게 저 위까지 올라가서 살 수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왜냐면 대를 싸서 옆에 대를 대고서 싸고 대를 건든 거야. 대를. 저 공간 할 때는 줄을 저 위에 내려서 어이구, 줄을 내려서 줄로 하는 거고, 오케이. 예, 이런 뒤 할 때는 대를 싸서 하고 대를 없애는 거고, 전부 다. 그렇지. 그게 전통적인 방법들이죠. 일단은 나머지 저 밑에 다 모인 상태에서 이 탑사가 왜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 큰 다ub탑이 저 위에 두 개 있고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제일 먼저 싼 게 저 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다 의미를 보여. 물론 작은 것들이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게 쌍이라는 개념을 다 잡아서 다 두 개씩의 의미를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월이냐 음양이냐 다 이런 의미를 줬고, 저기도 지금 대웅전인데 아까 저쪽에도 태극전도 있고 뭐 약간 이름이 그런 형상이 돼 있듯이 그런 의미를 잡았습니다. 근데 돌탑, 여기는 이 돌에는 좋은 기운이 사실은 많이 없어. 좋은 기운 흙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아까 여기 올라 쭉 왔잖아요. 바람 셌어요, 안 셌어요? 셌지. 여기는 바람이 있어, 없어? 돌탑이 비바람에도 폭풍에도 괜찮다는 것은 첫째, 돌탑에 신비한 기운이 있다, 없다? 일반 풍수 정서에서는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K 풍수 정확히 구분한다면은 돌탑은 터가 기가 좋은 곳에 정교하게 흔들림 없이 싼 거야. 만약에 이 돌탑이 저 위에 있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돌탑 자리 그 밑에 있는 그 탑사 중앙에 주불 모신 자리까지도 기운이 좋고, 현재 이렇게 큰 이 둘 쌍탑 사이에는 재미있는 것은 위아래로 내려오는 종으로 들어온 저지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운이 옆으로 가는 기운인데, 여기도 옆으로 가는 기운과 그 크로스되는 지점이고, 저기도 기운이 크로스된 지점에 있는 거, 저기도. 그리고 저 큰 탑도 저 위에서 쌍으로 내려온 기운에 플러스에 맞춰가지고 탑을 만든 거예요. 이감룡 처사가 물론 내공이 깊고 이감룡 처사가 한 건지 왕조에서 의도적 누굴 시켰는지 사실 역사로서 정확하진 않아요. 단지 이감룡 처사가 25세 들어와서, 우리 K미디어 관점에서 운이 꺾이면 30년 정도는 운이 꺾이는 게 있거든. 그 시기에 들어온 거니까 굳이 친다면 25 이후부터 이제 겨울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지. 그 시기에 돌을 쌓았다는 얘기가, 이분이 바로 100년 동안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탑을 조성하신 바로 이감룡 처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사 이감룡 선생이라고 사적비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처사라고도 부르고 도사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자, 이감룡 처사 이분은 본명은 경이고 호는 석정, 자는 감룡입니다. 그래서 이 감룡은 원래 본명이 아니라 자를 부르는 겁니다. 마이산 탑사에 있는 이분의 석상입니다. 1860년 9월 말에 임실에서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출생을 하셨는데, 몰락한 양반집에 가난한 환경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고생하다가 16세 부모님 여의고 3년 심효살이를 하고 19세에 심효살이 마치고 속세를 떠나서 전국을 만행하다가 25세 되는 1885년에 마이산에 입산해서 솔립으로 생식하면서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꿈속에 신의 계시를 받아서 30년 동안 돌탑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이때 뭐 천지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을 이용했다고 하고 축지법을 썼다고도 하고요. 이 돌탑이 워낙 무너지지 않는다고도 하고, 또 이감룡 처사가 워낙 도인의 풍모이고, 실제 이분이 비기 30여 건의 비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언을 담고 있다고 하고 아직도 해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신비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살이 붙어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는 여기 1대 이감룡 처사부터 시작해서 2대 이도생, 3대 이해명, 현재는 4대 효령대군 제19대 손인 진성 스님께서 주지로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역성혁명의 기운이 강하니까 그걸 눌러주고, 강한 살기를, 이 돌의 살기를 누르는 측면, 비보 차원에서
쌓았다는 가설이 더 내가 볼 때는 더 그럴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안 무너지는 이유를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져도 100년 동안 안 무너진다 했는데, 이 안은 다행히 이쪽에 계곡의 사이에서도 바람골을 피했기 때문에 여기는 무너지지 않고, 즉 태풍이 쳐도 여기 작은 바람들은 불지만 강한 태풍은 피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기를 받고 싶으면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기 힘이 들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기가 이 탑 중앙으로 따라와요. 중앙으로 여기 서 있는 이 지역이 기가 올라가는 지역이야. 이쪽 지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기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는 다 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위 밑에가 좋은 기가 있겠다 없겠다? 사실은 기가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곳에는. 아까 보듯이 저런 돌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와로는 못 견딜 텐데 하고 보니까 저거 기와가 아니잖아. 웬만하면 플라스틱이나 양철 같은 걸 해놔서 버틸 수 있게끔. 돌이 떨어져도 이 돌은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이 많은 돌을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서 떨어진 돌이라 가능성이 큰 거야. 이 돌이 옛날에 땅속에 있던 물속에 있던 돌이 올라온 거니까, 물론 외부에서 가져온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떨어지는, 지금도 이 돌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돌 갖고 짓는 거고. 그래서 탑사의 신비, 우리는 신비를 깰 생각은 없어요. 그 신비는 신비대로 두면 돼. 정서, 내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이 기가 좋은 데서 하늘로 올라간 솟구친 기운이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아들 낳다고 점지한다든가, 장군되게 길어진다든가,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기도할 때 그냥 일반 곳에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더 있겠다 없겠다? 그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면 기도에서 안 될 게 없지. 기도한다 다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마음의 위안을 받거나 조금 더 에너지를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 거기까지 개념을 잡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 산길 같은 때는 빨리 지나가야 돼. 거기가 바람골입니다. 돌탑을 거기 쌓았다면 그건 바로 무너졌을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저 돌탑과 돌탑 사이에 땅이 흙, 그 흙이 좁아지면 그곳에 기운이 뭉칩니다. 그 기가 오는 것들을 받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 마이산 탑사와 운수사 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나요? 혈자리에서 좋은 기운도 받고, 또한 원하는 바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소원도 성취해 보십시오. 앞으로 제가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온 그런 좋은 명소에 바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혈자리를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미래 펼쳐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